시린니, 원인은 노출된 상아질. 시린니엔 시린메드 F, 노출된 상아지를 감싸줍니다. 시린니엔 닦아주고 감싸주고. 시린메드 F.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 파트너 우리투자증권. 가을 하늘빛 머플러, 얼굴에 향이 나는 오후, 뮤지컬 한 편의 여유. 당신 안엔 샤롯데가 살고 있습니다. 롯데 플래티넘 카드 샤롯데. 늘 지하철을 고집하던 당신이지만 오늘은 노을이 버스를 타게 했나요? 당신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우리은행은 잠이 없다. 은행은 디지털이다. 우리은행. 대한민국 젊은 피가 온다. 젊은 피, 젊은 휘발. 예쁘게 생긴 남자애들은 얼굴 깜판다던데. 오늘 밤 애니클럽이야. 디지털 엑사이트먼트 애니콜. 미국에서 국가 기밀을 한국에 넘겨준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난 로버트 킴이 1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신은 스파이가 아니었으며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때 아닌 가을 황사가 몰려왔습니다.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황사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본 여성에게 난자를 판매한 국내 여성이 200명이 넘고 거래액도 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 지켜야 될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피 공간과 방화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단속해야 할 현직 사이버 범죄 수사 경찰관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이트를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검찰 수사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현행 법을 무시한 채 외부 학원 등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오히려 이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카메라 출동이 고발합니다. 국내에선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국산 소형차들이 해외에선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98만 대가 수출돼 국내 판매량의 6배가 넘었는데 그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세계가 감탄하는 IT 코리아.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버트 김 귀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고국 땅을 밟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김은 무엇보다 자신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정호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로버트 김 씨의 얼굴에는 여유와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수십 명의 환영 인파 속에서 그는 미 해군 정보국에 기밀을 넘겨준 백동일 전 대령 등과 감격의 포옹을 했습니다. 건강하시죠? 김 씨는 자신이 건네준 정보는 미국의 국방이나 안보 사항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안보를 해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그가 필요할 정보 혹은 대한민국이 필요할 정보를 우선했을 뿐입니다. 김 씨는 자유의 몸이 된 지금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동안의 서운함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대령의 그 소임도 무시하는 그런 정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 일입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지난해 2월과 6월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수감 상태였기 때문에 임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효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용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 씨는 내일 전북 익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참배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를 만나는 등 24일까지 머물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조국을 위해 뛰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김의 회한 섞인 10년을 여홍규 기자가 되짚었습니다. 10년 전인 95년 11월 미 해군 정보국 군무원이었던 로버트 김과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이던 백동일 대령은 워싱턴에서 처음 만납니다. 당시 한미 관계는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한국으로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애국심을 확인한 뒤 로버트 김은 업무상 접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96년 9월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정보를 건네준 직후 로버트 김은 국가기밀 제공 혐의로 백대령이 보는 앞에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됩니다. 동포 사회와 가족의 탄원이 잇따랐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적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무 시간에 제 임무를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국가와 상관없다. 얕은 지식으로 상식으로 판단을 해도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조국을 위해 정보를 건넸던 로버트 김은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고 백대령 역시 자신의 월급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결국 예편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 해군 군무원과 해군 대령으로 전도 유망했던 두 사람은 조국의 냉대 속에 고통의 긴 세월을 보낸 뒤 마침내 오늘 감격과 회한이 뒤엉킨 상봉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바로 도박 사이트 단속을 맡은 사이버범죄 수사팀장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인터넷 게임 운영업체. 이거 촬영을 하겠어요. 불법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버하고 싹 다 가졌어요. 사무실에 있는 서류 같은 거 싹 다 가졌어요. 위에 간부들이랑 같이 검찰에 분류가 고속이 돼 있고 해서 지금 직원 배당금을 불법으로 현금 지급해가며 지난 10달 동안 올린 매출액은 모두 95억 원, 순수이익이 42억 원이나 되는데 이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박모 경위가 이 경마 게임에 투자한 돈은 모두 4억 원. 게임 회사 법인카드도 맘대로 써가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박 경위는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관이었지만 자신이 운영한 사이트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등급 분류를 안 받거나 특히 이용 불가를 반 게임물 같은 걸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현행은 미개법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검찰은 박경희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고발되자 박경희는 자기가 조사하겠다면서 다른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했습니다. 이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하나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은 바로 박경희가 투자한 도박 사이트 관련 사건. 넘겨줄 것을 요청한 사람도 다름 아닌 박경희였습니다. 박경희는 내사를 가장하기 위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수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서울지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지방경찰청과 중복수사이니까 취하를 해달라.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지난 6월에는 압수수색을 하러 온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내사를 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수사의 효율상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 맞고 그 나머지는 뭐 굳이 우리 내부 조율 문제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박경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10여 개 사건을 자신이 내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자처해서 맡은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공간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먼저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에
1.5평방미터 이상의 대피 공간을 만들고 스프링클러의 물이 발코니에까지 미치도록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조금 더 큰 2평방미터 이상의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피 공간으로 향하는 문은 방화문을 달도록 했고 이처럼 외부로 통하는 창문과 난간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물이 발코니에 닿지 않는 경우 바닥을 내연재로 하고 발코니에는 높이 90cm의 방화판을 시공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그만큼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타지 않는 일정 그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그냥 완전히 불투명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망에는 좀 불리할 겁니다. 방화판이 싫을 경우 방화 유리를 쓸 수 있지만 1평방미터에 80만 원이 넘는 유리값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방화유리 했을 때요. 네. 유리 원판 가격만 8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전량 수입되는 실정이라 비싸지만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면 값은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불법 확장을 한 세대의 경우도 대피 공간과 방화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합법화됩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3.1포 나들이를 함께하면서 오늘 오붓한 정을 나눈 남북 이산 가족 500여 명은 내일 오전 9시 상봉을 끝으로 다시 작별합니다. 한편 남편과 함께 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방북했던 76살 안모 씨가 뇌동맥 경화증으로 실신해서 오늘 오후 남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봄철도 아닌데 때 아닌 황사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방을 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간 운동이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윤태 기자입니다. 오늘 미 항공우주국 아쿠아 위성에 포착된 한반도 상공입니다. 서해 바다가 온통 누렇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흙먼지가 바다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이후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270 마이크로그램, 경렬비도 1014, 안면도 919, 관악산 433 등 평소보다 30배에서 100배가 급증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빠르게 남부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과 호남지방에는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봄철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황사가 나타난 원인은 중국의 가을 가뭄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내륙 지방이 가뭄 가운데 땅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많은 먼지가 상공으로 수송이 됐고 강력한 저기압에 끌려 올라간 흙먼지가 때마침 불어오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오늘 밤 영동과 영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된 뒤 내일부터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은 외출이나 바깥 운동을 자제하고 농작물과 가축도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지윤태입니다. 어제 난자 매매를 알선할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들에게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들이 무려 200명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난자를 매매하던 유모 씨 등이 갖고 있던 일본인 불임 여성들의 신상 내역입니다. 키와 혈액형, 학력 등 일본 여성 380명의 신상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한 한국 여성도 200명이 넘습니다. 유모 씨 등 4명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200여 명의 국내 여성들에게 교육 정도와 신체 조건에 따라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주고 난자를 사들였습니다. 유 씨 등은 이 난자를 일본 여성들에게 인공 수정해주고 그 대가로 보통 한 사람당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해서 번 돈이 42억 원이나 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생명윤리법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지금 시술을 해 나가는 동향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 씨 등 알선업체 직원들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난자 이식 수술해준 산부인과 5곳의 의무 기록을 압수하는 등 병원들의 공모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군대 간 손자를 면회하러 가던 할아버지가 빗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사슴뿔에 받쳐 농장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강민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 휴게소 부근 36살 장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늘 아침 7시 반쯤 이곳에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m 아래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손자를 면회하러 가던
운전자 장 씨의 아버지가 숨지고 일가족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그 사고는 당시에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밖에 남원에선 관광버스가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져 17명이 다치고 삼척에선 역시 관광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아 40여 명이 다치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이미 집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쌍문동 23살 김모 씨 집에서 난 불로 건물이 모두 타고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한 사슴 농장에서 농장 주인 63살 김모 씨가 우리를 뛰쳐나온 엘크 사슴을 다시 우리 안으로 밀어넣다 사슴뿔에 들이받쳐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크기가 소만한 이 엘크 사슴을 마취총을 쏴서 쓰러뜨린 뒤 붙잡았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갈비살이 조금이라도 있는 갈비뼈에 다른 살을 이어 붙여도 갈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는 100% 진짜 갈비를 찾기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민경 기자입니다. 소 갈비뼈에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 소 앞다리 부채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비를 만들어 이모 씨가 올린 매출은 150억 원대. 이 씨는 결국 가짜 갈비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형량을 대폭 낮추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갈비뼈에 살이 있으면 갈비로 인정되는 만큼 살이 남은 갈비뼈에 다른 살을 붙였더라도 갈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직 뼈만 남은 갈비에 다른 살을 붙인 1억 3천만 원어치만 가짜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부처도 갈비가 대법원에서 진짜 갈비로 인정된 이상 이제 정통갈비를 맛보기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경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가짜 환자 퇴출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환자가 허락 없이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할 수 있고 가짜 환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강의실엔 안 나오고 회계법인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또 대학에서 줍니다. 좀 이상한 학교입니다. 카메라 출동 김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웅지 세무대학입니다. 이 학교에는 38명의 교수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의 교수는 이름만 등록돼 있을 뿐 강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는 교수 연구실입니다. 오후 2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수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이 교수 연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교수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일부 교수들은 학교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대학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신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분이 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학교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학교에. 저는 초빙 강사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예. 이름만 올려놓은 교수들입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대학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 가운데 30명은 이사장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강의를 나갑니다. 일부 교수는 아예 학원에서만 강의를 맡아 학원 수입이 대학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연봉 1억은 넘고요. 한 달에 한 1,000원 나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나가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 강의는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하는 측면이 좀 강하죠. 재단 이사장은 교수들이 학원 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달 같은 걸 반복을 하면서 강의력을 키워야 얘들한테 정말 학원에 안 가도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 수가 있고 학원보다 더 알찬 수업을 학교 강의실에서 하겠다는 설립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학교 운영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공공택지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가도 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석 기자입니다.
토지공사가 조성해서 민간에 분양한 11만 평 규모의 파주 출판 단지입니다. 분양대금 정산을 위해서 입주업체들은 단지 조성에 얼마가 들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토공은 거절했습니다.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3일 법원은 사상 최초로 토공이 땅값 내역 등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사흘 만에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선 원가 내역을 공개토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 이 같은 입장은 토공이나 주공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남겨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요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토지 조성 비용이 불명확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어렵다고 해온 민간 업체들의 주장이 토공의 땅값 공개가 이루어지면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국내에선 소형차가 여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반면에 해외 시장에선 잇따라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마이카 붐이 일어 한 해 150만 대의 승용차가 팔리는 인도. 2002년 국내에선 고작 3,000대를 팔고 생산 중단된 현대 아토스가 이곳에선 한 해 10만 대씩 팔립니다. 성인 남자가 터번을 쓰고 타도 천장이 닿지 않을 만큼 정고를 높였던 점이 인도의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 모닝의 유럽 시장 공략도 눈부십니다. 이 차는 올해 국내에서 12,000대를 팔았지만 서유럽에서는 무려 6배나 되는 72,000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스페인이나 이런 프랑스 아주 젊은 태양적인 의미에서 그 오렌지 색깔이라든가 키위 색깔을 강조해서 넣었고요. GM 대우의 칼로스는 미국 GM 판매망을 이용한 덕분에 국내 판매량의 10배에 이르는 한 해 5만 대를 팔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소형차는 16만 대인 반면 수출 실적은 98만 대로 6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데다 AS 기간을 최고 3년까지 늘려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에 힘입고 있어 해외 시장 공략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호입니다. 술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으세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직원들 자주 만나고 이러니까. 서울시가 인제대 음주연구소에 의뢰해 직장인 3,12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근무 중에도 술을 먹어본 적이 있고 이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낮술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지장이 있죠. 거의 한 반나절 정도는 그냥 사경을 헤맨다고 봐야죠. 하지만 응답자의 44%가 술이 깨지 않고 출근해도 상사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대답할 만큼 음주에 대한 인식은 매우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허용적인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술을 근무 시간에도 먹고 이제 나가서 먹고 또 취해 있고 그래도 괜찮고 그러면 업무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절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소진입니다. 화상이나 여드름 흉터를 손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조문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20대 후반인 박경순 씨는 어린 시절 끓는 물의 대인 상처 때문에 늘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여름에 반팔을 입는 게 좀 많이 꺼려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괜히 좀 위축되고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요. 이 같은 흉터 치료에 미세침과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전과 후 흉터 상태를 비교해보면 화상뿐 아니라 수술 자국, 사고로 인한 복합 흉터도 정상 피부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원리는 1.5mm의 미세침 롤러로 흉터 부위를 자극한 뒤 극미세 레이저로 1제곱센티미터당 2,000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피부 조직을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여드름이나 수두로 인한 피부 흉터도 손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흉터 아래에 있는 무질서하게 증가되어 있는 그 섬유 조직을 끊어줌으로써 그 피부를 당기고 있었던 그런 동아줄 같은 그런 조직을 제거해서 피부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주고. 지난 6개월간 48명의 흉터 환자를 치료한 결과 86%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신체 모든 부위의 흉터를 치료할 수 있지만 빛에 민감한 광과민 체질엔 적용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문기입니다. 사람 왕래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6명에게 둘러싸인 뒤 흉기로 무려 12차례나 찔려 숨졌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 선악동 먹자골목입니다. 술집과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 주말 저녁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이 거리의 한 식당 앞에서 29살 김모 씨가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청년 6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가 막 많이 났었나요? 목격자들은 김 씨를 살해한 남자들이 대형 승용차 등에 나눠 타고 송도 신도시 방향으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펜션 분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날에 그 안갚음으로 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칼을 친 거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정황으로 봐서 폭력 조직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보고 인천 일대 폭력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프랑스의 인종 갈등 소요가 열흘째인 오늘 파리 시내에서도 1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북부 노르망디와 남부 지중해 휴양지로 소요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2,000대 이상이 불탄 가운데 유럽 각국은 소요가 자국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미 반부시 시위로 얼룩진 제4차 미주 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인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협상 재개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늘 폐막됐습니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문지인 브라질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타깝고 애틋한 노부부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김치독을 청소하던 60대 할머니가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항아리에 빠져 숨지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할아버지가 1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67살 고모 할머니가 뒷마당에 묻어둔 깊이 70cm의 김치독을 청소하던 중 거꾸로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던 할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편 69살 김모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할머니를 건져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입에다가 코에다가 한지 그냥 막 그냥 또 얼굴을 대고서 그냥 막 쩔쩔매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죽인 거라고. 그리고 1시간 뒤 남편 김모 할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처럼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채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평소 부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말을 자주 했을 정도로 노부부의 정은 각별했습니다. 아주 분이 잘 지냈지. 인고 부부라고 그런 소리까지 듣고 이렇게 어디 댕겨도 왜냐면 이 양반이 저 어디 가서 잘 쓰러지고 그러니까 꼭 같이 모시고 다녔다고 병원을 가더라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지병까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던 노부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못했어도 한날 한시에 죽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주위의 안타까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젯밤 국토 최서남단 해상에서 산모를 살리려는 해경의 긴급 후송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긴박했던 순간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경비정 지금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목포 해경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전화 발신지는 국토의 최서남단 신안군 가거도. 임신 7개월의 40대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가거도까진 150km, 최고 4m의 파도까지 일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 단축. 해경은 경비정을 출동시키면서 가거도에서 인근 만제도까지 낚싯배로 산모를 후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상경비정에서 산모를 인계받은 건 저녁 6시 반. 육지의 의사와 응급 전화를 개통해놓고 탯줄을 자르는 등 출산을 도왔고 별도로 출동시킨 의료진의 형사 기동정도 해상에서 경비정과 합류했습니다. 낙도를 떠난 지 6시간 뒤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무사히 목포 지역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뭐 한 생명, 두 생명을 건질 것 같은 그런 기쁨도 들고. 예, 경비정에서 응급조치 후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산모하고 아기하고 건강해서 저희들이 뿌듯합니다. 밤새 산모 응급 후송 작전을 마친 우리 해경은 다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 경비 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그동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익숙해지셨다면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땐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가량 뚝 떨어져 상대적으로 무척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론 보시는 것처럼 큰 기온 변화 없이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고 예년 이맘때 늦가을의 쌀쌀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달력의 숫자만큼이나 깊어가고 있는 가을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미리미리 난방용품을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멀리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오늘 밤의 고비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뒤 낮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 이상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9도, 낮 기온은 전주 19도, 부산 21도로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방은 맑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시사 매거진 2580에서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한 대안학교의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분노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보도합니다. 또 서해상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펼치는 우리 해양경찰의 밤과 낮을 보도하고 명품과 짝퉁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조명합니다. Life is wonderful. KT. 지금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이분. 그 보험료가 펀드에도 투자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보험일까요?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 미래셋, 연액 유니버셜 보험. 좋은 차를 갖고 싶다면 속속들이 따져보라. 내 마음의 첫 번째 차, 베르나. 유럽에도, 아메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이제 당신께 더 가까이. HSBC 은행. HSBC. 비가 오면 공부를 중단해야 했던 후잉에게 새 학교가 생겼습니다. 함께 가요. 희망으로. 삼성. 힘이 솟아야 한다. 힘이 지속돼야 한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아주 특별한 곳. TG. 당신은 특별합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봐요, 마마보이. 철 좀 드시죠. 공주병 말.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 그래, 공주병. 충돌이 시작된다. 보험이 필요하다.
Ready, Merits. 로버트 김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첩보 활동은 과연 정당한지 묻게 됩니다. 내가 하면 능력이고 남이 하면 범죄라는 이중성 때문에 미국이 갈수록 고립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